영어 형식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근데 영어 형식 구조라는 것은 원어민들은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부하지도 않는다. 선생님 만난 원어민의 99.9% 대학에서 만나거나 학원에서 만나거나 또는 사석 어디 가서 만난 원어민들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문법 못한다. 문법 잘 못한다.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에 대해서 Five types of English sentences I have never heard of them.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어민들은 99.9%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어민들이 하는 말들을 추려 구조를 단순화해 보니까 총 5개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형식 구조를 나누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바로 동사다. 기준은 동사입니다. 즉 동사를 보고 이게 오형식 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제일 중요한 나눔이 바로 자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동사를 이렇게 문법적 구조에서 나누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즉 뭐로 나눈다? 문법 구조에서 자타로 나누지만 원래 어법 말고 그러니까 문법 말고 어휘장 그 단어가 가지는 원래의 성질, 단어가 가진 원래의 그 성격을 우리가 attribute라는데 그건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그 용어고요. 그냥 그 단어의 그 동사의 성격, 동사 자체 성질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다? 문법 구조를 나눔에 있어서의 동사가 아니고요. 그 동사 자체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바로 상태와 동작으로 나눕니다. 따라 얘기해 볼게요. 상태 동사, 동작 동사. 이거를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은 중학교 때 수준이 꽤 달라져. 상태 동사가 있다라는 것과 동작 동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상태는 뭐죠? 주어의 상태를 말해 주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오형식 구조를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동작은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look과 같은 감각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s 이다 아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대부분 다 상태 동사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become이라고 해서 이 되다 이런 동사도 상태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걸 상태 동사랍니다. 동작은요 사실은 대부분의 영어 동사가 다 대부분의 영어 동사가 다 뭐다? 사실은 동작 동사라고 보면 돼요. 자, 인간이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건 다 동작 동사인 겁니다. 자, 그것은 뭐다? 따라 얘기해 볼까? 동사 자체의 성질. 동사 자체의 성질을 나눌 때는 상태와 동작으로 나눈다. 그걸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문법 구조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 자동사인데 자동사는 목조가 없어요. 목조가 없다는 표시를 X로 해줄게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조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함으로써 타동사는 목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사는 무슨 자다? 바로 스로 자요. 즉 뭐가 필요 없다? 목조가 필요 없다. 혼자 존재한다. 너 목적어 따윈 필요 없어. 그게 자동사고요. 타동사는 이 타자가 타인을 뜻하기 때문에 어떻게 타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타인인즉슨 누구다? 그게 바로 목적어가 그 타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자자는 스스로자, 타는 타인의 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자동사는 총 두 가지로 나뉘고 타동사는 총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각이 바로 1형식과 2형식 그리고 3형식 4형식 마지막이 5형식 동사입니다. 자, 1형식 동사는 뭐냐면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바로 완전자 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자동사냐? 자동사인데 이거는 불완전 자동사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점은 하나가 있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완전이고 무엇을 불완전이냐면 완전과 불완전 차이는 바로 맞아요.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하다는 거야. 왜 보어가 필요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보어를 넣어주면서 어떤 일이 생기니?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문장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뭐라고요? 따라봐. 용어. 이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용어만으로도 문장의 구조가 파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럼 3형식은요. 얘를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 없다? 보어가 필요 없다. 타동사라는 것은 대신에 뭐가 필요했다?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4형식은요. 얘는 우리가 수여 동사라 해서 주는 사람, 받는 이, 전달되는 물건. 뭐라고요? 주는 사람, 받는 이, 전달되는 물건이라 해서 수요 동사입니다. 선생님 항상 이거 설명할 때마다 뭐를 언급하죠? 바로 상장 수여식이라고 그러죠. 상장 수여식을 예를 들면 이해가 좀 편하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뭐 기말이나 학기말이나 학기초나 이래 되면 뭘 줘요? 상장 수여식 하죠. 뭐 졸업식 때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상장 수여식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는 사람. 주는 이가 바로 누구야? 교장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면 뭐 교장 선생님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받는 이, 그 상을 받는 학생, 바로 빅키와 같은 주인공이에요. 그다음에 전달되는 물건이 뭐예요? 상장이나 상품. 예. 전달되는 것은 바로 그 유명한 뭐 상장에서부터 뭐 상품 대신은 뭐라고 그러죠? 뭐 상품권 많이 주죠, 학생들한테. 현금 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뭐야? 상장 수여식에 해당되는 상황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주는 사람 주어, 받는 이 간접 목적어, 전달되는 것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수요 동사는 약간 중간에 껴 있고요. 마지막이 바로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5형식 중에서도 5형식. 그래서 우리가 5형식 전체 중에서 진짜 이름이 5형식인 거야. 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또 필요해요. 불완전이라는 것은 보어가 필요하다.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하다. 얘는 뭐가 다 필요해? 보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한 제일 가장 복잡한 구조고요. 이 목적 보어로 여러 가지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 탑 5다. 설명해 주겠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 1형식 구조가 어떻게 돼요? 자, 적어보세요. 주어, 동사, 부사구. 여러분 부사구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소, 방법, 시간,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장방시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뭐라고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그래서 원어민이 문장을 말할 때 따라 얘기해 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한 문장에 때려 넣는다. 그러다 보니까 장방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 끊어 얘기해 한국은. 야, 어제 내가 걔 봤거든. 어디서? 그 영화 극장에서. 언제? 한 3시쯤인가? 왜? 너 뭐 영화 보러 갔지. 어떻게 한국 사람 대화가? 끊어 갔죠. 영어는요. I met this guy at the CZV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어떻게 해요? 뭐가?
여러 정보가 한 문장에 합주. 압축되어 들어가 때려 넣는 게 원어민 즉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문법 구조예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뭐 언어의 습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따라가고 또 뭡니까? 이제는 보어인데 이 보어를 뭐라 한다? 주격 보어. 왜 주격 보어야? 바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보어가 바로 무슨 동사야? 이 불완전자 동사를 상태 동사가 대부분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활용한다 그랬죠? 뭐의 상태? 여기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격 보어 다음에 부사구는 왜 괄호를 친지 알죠? 꼭 안 넣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넣었다 해서 문제가 되고 안 넣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삼형식은 뭘까요?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역시 부사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자, 데이빗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원어민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요? 문법 구조를 지키려고 그러죠. 또 굉장히 그 원어민이 말하는 단어에 실수가 있으면 그걸 또 집어내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지적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어민도 실수해야 하네. 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선생님 한국말 정말 못하거든요. 막 단어도 막 헷갈리고요. 특히 단어가 많이 헷갈려. 명사들이 이상한 단어를 얘기해. 그래서 맞아요. 설것이. 뭐 이상하지. 뭐 받침 실수는 뭐 기본이고요. 선생님 한글에서 해주는 자동 자동 그 오류 수정 기능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야, 선생님 굉장히 못합니다. 맞아, 맞춤법. 그냥 빨간 줄 껴질 때 바꿔주지 않나? 이거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자동으로. 자, 사형식은요. 바로 주어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바로 아이오디오. 아이오디오. 간목 직목입니다. 간목이 뭐죠? 간접목적. 직목은 직접 전달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대개 사람이고요. 직목은 대개 사물입니다. 왜 선생님이 대개란 말을 붙였는지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너에게 도우미를 보내겠다. 맞죠? 네. I will send you a helper 하면 무슨 말이야? 그 helper도 사람이죠. 그럼 you는요? 당연히 사람이죠. 그러면 직접 목적으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we will send you an army. 군대를 보내겠다. 미국이 한국한테 약속한 거죠. 6.25 전쟁 때 군대를 보내겠다 할 때는 그때도 군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걔한테 간식 주는. 걔는 사물입니다. 그렇죠. 걔는 사물입니다. 그런데도 간목으로 할 수 있죠. 간목이 무조건 사람이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니가 말한 것처럼 걔는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도 사물이고 직목도 사물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 will give this a new name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에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것도 사물이죠. 이름도 사물이죠. 그래서 나는 아이폰을 nose phone. 자,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구조 되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목적 오고요. 목적어 다음에 뭐 온다? 주어 다음에 목적어. 주어 다음에 동사 오고요. 보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부사구가 있습니다. 부사구는 약간 찐따에 가깝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때려 넣는 원어민의 습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꼭 이 구조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목보는 뭐다? 목적어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냅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하죠. 목적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목적보가. 왜냐하면 목적보로 오는 게 꽤 많아요. 자, 적어봅니다. 여기 나와서 이제 살짝 적을게요. 목보 제일 많이 오는 목보 1등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이 혹시 형용사를 여러분 대답 못하면 힌트 줍니다. Brother by the dragon.
재미없어요. 여러분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분사도 가능해요. 분사는 뭐야?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우리가 현재 분사로 알고 있는 거는 IN. 그렇죠. 과거 분사는 PP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동원 참치. 동사 원형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 여기 몇 개요? 여러 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세 분에서는요. 현분, 과분, 동원, 투부, 명사. 시작. 현분, 과분, 동원, 투부, 명사. 괜찮네. 동원, 투부? 과분하다? 아무래도 안 되네요.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원두부.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 즉 오형식 동사인 불완전 동사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Famous. famous. 즉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하고 유명한 그분께서 나옵니다. 비동. 바로 유명 배우가 이고 Famous. 유명 오형식 동사 바로 지각 동사. 아. 그다음에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역 동사. 오. 제 짝퉁이 됐어요. 또. 아니, 짝퉁. 예,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가 제일 많이 오고요. 이 지각 동사에 많이 쓰는 것이 그 유명한 동원. 그다음에 현분. 그다음에 사역 동사 많이 쓰는 게 동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